네,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공중보건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 그러니까 뭐 군의관을 포함한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일단 뭐 젊은 층에 보통 대부분 속하고요. 면허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기본적인 진료 정도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싶어서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좀 배정을 해놔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진료를 하면서 배워나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약간 뭐라고 할까, 아르바이트식으로 라고 해야 될까요? 파트타임 잡식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고용했다. 그럼 이중 취업이 되는 거죠. 제가 낮에는요 보건소에 있었다가 밤에는 응급실을 지켰는데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다른 시간에 업무를,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들 있을 거예요. 저 낮에는요 편의점에서 일하고요, 밤에는 뭐 어디서 뭐 이렇게 고기 나르고요, 주말에는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환자를 돌보는 이런 중요한 직업은 만약에 이제 뭐 당직을 어디서 섰어요. 파트타임 잡으로. 그럼 와갖고 보건소에서 근무한다. 되겠습니까 그게? 환자한테 위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중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고, 당직 의료인으로서 둬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둔 겁니다. 의료인 개설자는 군병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에게 의료인 일을 하게 하거나 당직 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말 어렵네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뭘까요? 엑스레이죠, 엑스레이. 우리 다 엑스레이라고 말하지, 누가 저기 엑스레이 한번 찍고 오시고요 이렇게 말하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찍고 오시고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정식 명칭으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이건 뭐냐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하려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어떤 조건물을 좀 두려고 좀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런 방사선 업무를 하는 방사선과 팀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좀 이렇게 신생물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피폭 관리를 한다. 피폭 관리. 뭐냐면 그 방사선사들이라든지 방사선 쪽 전문의 같은 경우는 옷을 입을 때 똑같이 의사처럼 가운 입는 걸 볼 수 있지만은 좀 두꺼워요. 무겁고 그게 피폭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 방사선 발생 장치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설치한 경우에는 피폭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직업병에 노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특수류 장비라고 있습니다. 특수류 장비. 이거는 CT나 MRI급 얘기하는 건데, CT보다 더 센 게 MRI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관계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CT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토모그래피였고 이제 단층 촬영이죠. 근데 이거는 영상으로 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의료기기 쪽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가 아니라 이건 등록이에요. 등록을 해야 되고 정기적인 품질 검사를 받아야 돼요. 정기적 품질 검사. 포커스는 뭐냐면 모든 장비가 그러는데, 이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인 엑스레이는 가격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새 걸로 구입하면 1억 정도 한다 그러고, 보통 이제 중고로 구입하면은 뭐 좀 단가가 낮겠죠. 근데 특수류 장비는 중고로도 구입하겠지만 보통 뭐 10억에서 몇십억 간대요. 그러면 마리병원이지 이거를 한 번에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할부로 카드 할부하듯이.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할부로 구입을 하게 되면 판매를 한 의료기기 업체에서는 관리를 좀 봐준다는 거죠. 그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사정이 생겨갖고 품질 검사를 이렇게 봤는데 이것도 하나의 비용이거든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로 할부로 하고 나서 그 포함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거 갖다가 촬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질병 있는 사람인데 화상도 뭐 몇만 화소인지 몇억 화소인지 모르겠지만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질병 없네요. 예, 나가세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겠죠? 근데 또 오진했을 때 질병이 없는데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각각 뭐 치료로 들어가겠죠. 나중에 병이 없었네. 우리 공중보건학 시간에 있었던 민감도와 특이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하실 때마다 저는 힘이 빠집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누구 연예인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자꾸 하시고 계속 나와요. 배우는 도중 계속 나옵니다. 다른 과목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민감도 특이도가 현저히 이제 안 된다는 얘기겠죠. 이 진찰 능력이 검사 능력이 떨어지니까 진찰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다가 만약에 적발됐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속한다라고 좀 강화시켰죠. 좀 더. 자, 그래서 이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하고 특수 의료 장비하고는 좀 잘 구분을 좀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시설 등의 공동이용 차이가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법에 이렇게 허락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의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김석환 의사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여기 소속되지 않고 난 프리해. 프리해요. 근데 상황이 생겨서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드라마처럼 응급 환자를 이렇게 맡게 됐어. 뒤가 가서 뭐 쓰러졌고 뭐 피 흘리고 이러고 있어. 그거는 의사니까 또 닥터 K처럼 막 그런데 딱 옆에 보니까 근처에 의원이 하나 있었어요. 막 자기가 업고 들어가면서 누구십니까? 보호자십니까? 아, 보호자까지는 아닌데 쓰러졌어요. 갖고 그러세요? 큰일 났네. 뭐 어떻게? 제가 의사입니다. 뭐 면허번호 몇 번인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장한테 서류로 허락을 맡아야 돼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료기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뭐 수술실이든 외래 진료실이든 상담실이든 회복실이든 그걸 시설이라고 해요. 시설, 장비, 아까 전에 뭐 CT, MRI, 엑스레이 등 장비, 인력, 의료기사, 뭐 간호조무사, 행정팀 뭐 다 포함한 거, 의료기사 이런 사람들을 같이 해서 치료할 수 있다, 진료를 할 수 있다. 그게 뭐 수가 나중에 뭐 계산하는 건 나중에 이거 해도 된다고요. 불법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쪽 의료기관 측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또 그러기 싫어하죠. 우리 병원에 왔으니까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 뭐 약간 뭐 둘 간의 뭐 관계인데 만약 이분이 책임감 갖고 하겠다면은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만약 하나 그걸 자기 책임지겠다고 들어오신 분이 잘못해서 환자 잘못되면 다 뒤집어 쓰는 거고 잘못을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빌려줬다고 해야 되나요? 동일받은 그러니까 이용 지원해준 뭐 인력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시설이 잘못됐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장비가 잘못됐다든지 잘못되게 되면 이쪽 의료기관 측에서 전부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그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병원급, 의원급 있어요. 개설, 이전, 폐쇄. 또 하나 있네. 휴업.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또 색깔을 또 다르게 한번 써볼까? 자, 병원급을 개설을 한다. 그럼 누구한테 뭐 하나? 시 도지사에게 허가 이렇게 써있다. 이전을 하게 되면은 누구한테 뭐 하나 병원급 시 도지사한테 허가. 병원급을 폐쇄할 때 누구한테 뭐 하나? 그렇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
휴업할 때 휴업의 그 기준은 뭐냐면요. 한 달 동안 이게 운영을 안 하면 그 얘기예요. 휴업. 시장 군수가 퇴실. 폐쇄하고 휴업을 같이 본다는 얘기예요. 의역급을 개설할 때 누구한테 하나?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고. 이전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고. 폐쇄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고. 휴업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고. 그러면은 색깔을 이렇게 칠할까요? 이렇게? 맞나? 네? 완벽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장착이 됐다고 믿을게요. 그런데 폐업, 휴업 신고와 이제는 폐업, 휴업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 병원, 의료기관 뭐 폐업하면 끝납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남아있는 진료기록부는 어쩔 거냐 그 얘기예요. 버립니까?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폐쇄하면 버려요? 그럼 또 그러겠죠. 까먹으면은 기계 장비 이거 어때요? 다 이제 그 처분하겠죠. 알아서 뭐 중고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폐기물 처리 시설에다가 폐기물 할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건 몰라도 진료기록부는 함부로 폐쇄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폐업 신청을 하고 난 뒤 진료기록부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리더라고요. 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 진료기록부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했던 그 원장님께서 스스로 보관하고 싶다면 오케이를 해줘요. 제가 뭐 65세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운영을 하려고 했지만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을 그동안 정들었던 의료기관을 폐쇄하려고 합니다. 자, 그동안 퇴직금 이쪽으로 돌려드릴 테니 그동안 고마웠고요. 제가 옹무지쟁이 노인처럼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아무튼 그동안 고맙습니다. 음료 세워졌어요. 회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딱 신고하려고 하는 건데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한테 이관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딱 그런 거예요. 그 김석환 의사가 갑자기 저는 의학 연구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래서 이 진료기록부를 괜찮으시다면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뒤로는 뭐 주기적으로 계속 국가한테 보고를 해야겠죠. 그분이 언젠가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건소장이 별 붙일게요. 자, 이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원하면. 자, 그 다음에 당직 의료인 볼까요? 당직 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이게 중요해요. 각종 병원. 각종 병원 뭡니까? 의원급 빼고 다 얘기했죠. 종병 치한요를 포함한 거예요. 각종 병원에는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당직. 밤에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당직 의료 둬야 된다. 그래서 이 당직 의료기관이라고 당직 의료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 있어요. 당직 의료인,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200명까지는 1명. 그 다음에 200명을 초과할 때마다는 또 1명. 이 얘기예요. 그래서 200명, 환자 200명, 입원 환자 200명 기준으로 해놓고 나서 의사는 1명, 간호사는 2명을 두어야 된대요. 그리고 추가로 200명이 초과할 때마다 계속 1명, 2명, 1명, 2명, 400명이다. 그러면은 여기 2명, 여기 4명이 되겠죠? 그러면 500명이다. 어떻게 돼요? 3명, 6명이 되겠죠. 그렇죠? 간호사가 200명일 때는 2명, 400명일 때는 4명이니까 500명일 때는 5명 아닌가요? 아니에요. 200명마다 2명이에요. 200명마다 2명. 200명마다 2명은 100명마다 1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종 병원에는 당직 의료인을 최소한 의사는 1명 이상, 간호사는 200명당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상이겠죠?
절대 미만 뭐 이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명칭, 이거 참 재밌는 건데 사실 이제 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막 이게 뭐 종별 얘기한 거예요. 저는 법적인 종별 얘기하는 건데 사실 뭐 어떤 의료기관을 뭘로 부르든 그 자기 마음이지 뭐 그거 갖다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게 뭐냐면 일단 의료기관 명칭을 할 때 종별에 따라서 뒤에 붙여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요즘 보게 되면 다 꼭 무슨 과예요. 어디서 근무해요? 하게 되면 저요? 산부인과요. 어디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요? 이비인후과요. 그 과 이름이잖아요. 종별 얘기하는 거다. 의원이에요. 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좀 그래서 이거는 종별 명칭을 마지막에 두고 만약에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앞에다가 전문의에 해당하는 그 전문 과목을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과일까요? 다 무슨 성형외과 막 그런 성형외과 난 딴 거 할 거야. 영상의학과 할 거야.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 의원 이렇게 간판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는 자기만의 고유 또 명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뭐 햇빛, 달림, 뭐 해오름. 에? 저는 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김석환. 김석환 영상의학과 의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김석환 의사 선생님께서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영상의학과란 말을 쓰면 절대 안 되겠죠. 김석환 의원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다른 의원 하겠죠. 그래서 이게 있어요. 이거는 전문 과목이잖아요. 진료 과목이라고 했어요. 진료 과목. 잘 보세요. 전문 과목 있고 진료 과목 있어요. 진료 과목은 뭐냐면 전문 과목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과목도 할 수 있다라고 진료 과목에 표시해 놓는 거예요. 만약에 김석환 의원을 개설하고 간판에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다가 진료 과목이라고 써놓고 나서 영상의학과, 산부인과, 피부과, 외과 이렇게 써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안과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진료 과목, 전문 과목 할 때 여러분 되게 헷갈리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한테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뇌 수술하는 전문의는 무슨 전문이에요? 뇌 수술. 그렇죠. 신경외과. 잘하시네. 그러면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데 신경외과 전문의가 비중격 고정 수술을 하는 비중격 고정 수술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비인후과죠. 신경외과 전문의가 비중격 고정 수술을 해도 돼요? 협진 말고 단독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비중격 고정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3,000판, 2,000판 수술해도 돼요? 이거 보통 흉부외과 의사가 하죠? 협진 말고 단독으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흉부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하는 제왕절개 수술해도 돼요? 돼요? 단독으로? 그럼 산부인과 의사가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의사가 하는 다리 앰퓨테이션 자르는 톱으로 자르는 수술해도 돼요? 정형외과 의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처럼 정신과 치료 진단 치료해도 돼요? 돼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가 뇌 수술해도 돼요? 대답 안 하고 멍하니 있는 학생들도 있고 대답하지만 왜 이런 학생이 분명 있겠죠. 안 봐도 저는 알아요. 하도 많이 그래갖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되냐고. 단독으로. 응?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는 마취해도 돼요? 전신마취, 부분마취 막 이런 거? 어떤 학생도 있는데 부분마취는 되고요. 전신마취는 안 될걸요? 그거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그거를. 정답 얘기할게요. 됩니다. 돼요.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체부터 정신까지 다 돼요. 진단, 치료, 예방, 재활 다 돼요. 다만 전부 다 잘 하시지만 전문의 자격증은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 것 뿐이에요. 안 된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해요. 선생님 여기 안과라니까요. 근데 어디서 배 아프다고 오시나요? 이런 말 하면은 진짜 그 무식합니다. 무지한 거 아니에요. 무식한 거예요. 못 배운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신 분들이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안과 의사가 심장 수술해도 되고, 흉부외과 의사가 아기 받아도 되고, 산부인과 의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해도 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귀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다 돼요. 피부과 의사가 영상의학과 뭐 판독해도 되고 다 된다니까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부학 해도 돼요. 근데 그쪽 분야가 더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부분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안 되는 것이지, 안 된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전문 과목하고 진료 과목을 너무나 헷갈려 하시다 보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의과병원이든 치과병원이든 한방병원이든 간에 이거에 따라서 치과나 한방이나 의과나 한방이나 의과나 치과나 그 과목을 두게 되면은 다 진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과목은 설치는 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문 과목하고 진료 과목하고 여러분들 절대 헷갈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